안녕하세요. 피부과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모공성 흉터의 난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병원에 있게 되면 많은 환자들을 봐요. 특히 모공성 흉터를 가지고 온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모공성 흉터의 치료 난이도, 어떤 걸 얘기하는가? 모공성 흉터의 깊이, 넓이, 불금증, 요철감, 모공의 개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어떤 것들이 결과가 좀 잘 안 나오고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또 과연 그 이유는 좀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 코를 보면서 난 모공성 흉터 이런 타입인데 치료가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나는 이런 타입인데 상대적으로 치료가 덜 필요하겠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코를 보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할지, 많이 걸릴지 적게 걸릴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횟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집에서 관리 능력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어떤 재생력이나 이런 걸 다 다르니까 100%알 수는 없지만, 이런 흉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모공 스타일은 치료가 좀 오래 걸리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모공성 흉터를 치료할 때 자기 코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공성 흉터의 난이도. 이런 상중하, 이런 기준을 누가 잡았나? 제가 임상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을 상중하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교과서적인 답변은 정확히 없어요. 단지 저는 워낙 많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했을 때 가장 쉽다고 느껴지는 거, 즉 가장 빠른 변화가 나타난다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요철이에요. 우리가 모공성 흉터를 가지고 온 환자들을 보면 피부에 요철감이 엄청나요. 근데 이런 요철감이 좋아지는 거에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아니죠. 실제로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환자가 코를 만지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만졌을 때 옛날에 느껴지던 그 울퉁불퉁함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후 사진으로 비교하면 이 울퉁불퉁함이 거의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3자가 그 전후 사진을 보면 그 울퉁불퉁함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전후 사진이 너무 비슷한데 왜 같은 사진을 올렸지? 거의 변화된 게 없는 사진을 왜 잘 됐다고 올렸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철감은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일 뿐, 실제로 레이저 치료를 하면 굉장히 빨리 변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 불금증. 우리가 불금증 중에서 얼굴에 있는 다른 불금증은 상대적으로 조금 치료가 빨리 되고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코에 있는 불금증은 잘 치료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피부는 워낙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피부 표면부터 들어갈 때 레이저가 원하는 곳까지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진피 하부에 있는 혈관까지 중간에 있는 피하지방 때문에 많이 레이저가 걸러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부가 질겨가지고 반사와 산란이 많은 피부인데 거기에 중간에 피하지방을 끼고 있고 진피 하부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레이저가 피하지방에 많이 걸려버리니까 실제로 혈관 처리가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금증, 코의 주사비라고 하는 거에 빨간 걸 없애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요철에 비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불금증이 점점점 사라지면 피지선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니까 유분 자체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유분 증가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근데 이런 유분 증가가 감소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코에 상대적으로 끼던 알갱이 유분이 덜 끼게 되니까 평소에 안 보였던 모공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평소에는 늘 유분이 꽉꽉 차 있어서 그 모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본인이 잘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유분이 덜 차고 유분이 액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고체화되는 현상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끼는 양이 감소하니까 모공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살로 채워지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피부 표면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요구되는데, 그 변하는 과정, 아직 변하지 않은 시점에서 전후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모공 때문에 오히려 악화된 건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저를 하면서 본인이 점점점 피부가 건강해진다는 걸 느끼면서 불금증이 줄어들구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분이 감소하는구나를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깊이감이에요. 우리가 모공성 흉터 중에서 깊이감이 얕아지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평평하게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코피부는 유분이 워낙 많고 질긴 피부, 즉 인장 강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피부예요. 즉 한번 파이거나 상처가 나면 이게 그 인장 강도를 극복하면서 콜라겐이 차올라서 평평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제로 그 콜라겐이 안 차올라서 흉터로 남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를 해서 이런 유분이 감소되고 붉음증이 감소돼서 그 모공 주변에 있는 피부들이 인장 강도가 감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살차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분이 감소하고 이런 붉음증이 감소하고 이 과정도 결국 난이도 중에 해당될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고 횟수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안정돼야지 살차는 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뾰족하게 패인 이런 모공성 흉터가 살이 차올라오면 깔때기 입구가 벌어지듯이 입구는 넓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물론 깊이감은 감소되지만 입구는 펴진다는 거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내 모공이 더 커진 거 아니야를 걱정하게 돼요. 깊이감이 얕아졌다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넓어졌다, 모공의 면적이 넓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서 평평해질 때까지 어차피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해야지만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떠한 방법도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공 치료를 할 때 가장 치료 중에 어려운 게 뭐냐? 깊이감이 평평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공 개수. 모공 개수가 확 감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극히 일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초기에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레이저 횟수가 반복되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저 상과 중 사이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색소 침착을 넣었어요. 그러면 왜 색소 침착을 여기에 넣었냐면 우리가 모공 깊숙한 곳의 색소 침착은 빨리 사라지긴 어려워요. 근데 치료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공 깊은 곳에 있으니까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그 색소 침착에 레이저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깊이감이 점점점 얕아지면서 깔때기처럼 펴지게 되면 그 색소 침착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레이저를 쏘면 그 색소 침착을 레이저에 쉽게 맞고 빨리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난이도 하에 들어가지만 그 전에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난이도 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소 침착은 난이도 상과 중에 들어가면 딱 좋겠다라는 게 닥터 송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색소 침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떻다? 모공 깊은 곳에 이 색소 침착이 있으니까 레이저를 쐈을 때 잘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공 깊이가 얕아져서 밖으로 드러났을 때 맞추면 쉽게 맞출 수 있고 제거가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이도 하보다 더 낮은 거가 하나가 뭐예요? 피지가 알갱이화 되기 시작하면 그 알갱이가 산화돼서 블랙헤드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검게 바뀌게 되는데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요. 레이저가 지나가면 이 블랙헤드는 다 날아가요. 즉시 다 없어져요. 그런데 레이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헤드 같은 것들이 막 남아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블랙헤드가 아니고 대부분 다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블랙헤드는 난이도 하에도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쉬워요. 그냥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번 내용은 우리가 모공성 흉터를 치료할 때 자기 코를 보고 내 코가 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 모공성 흉터 치료의 난이도를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주로 깊은 게 많고 모공이 엄청 많다. 그럼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런 아주 깊은 것들은 몇 개 없고 모공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붉음증이 좀 많고 넓은 게 조금 있고 유분 증가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깊고 이런 개수가 많고와의 별개로 그냥 요철감만 좀 느껴진다 그러면 난이도 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치료를 할 때 치료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코 모공성 치료, 피부에 있는 모공성 흉터에 대한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